안녕하세요. 챕터 1 엔진 일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토픽은 자동차 공학에 쓰이는 단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단위. 자,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단위입니다. 단위. 그죠? 근데 그만큼 되게 중요해요. 단위만 솔직히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는 길이입니다. 길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SI 단위에서는 원래 기본 형태가 미터로 나와 있죠. 미터. 그죠? 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 미터를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씩 바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cm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1m죠. 그죠? 100cm가 1m다. 그게 뭐 10mm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단위 변화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1m는 100cm다. 그러면은 1cm가 10mm니까 1m는 1000mm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터 앞에 붙는 뭐 밀리 아니면 마이크로 이런 게 이제 붙을 수가 있거든요. 밀리 아니면 보통 마이크로가 붙게 되는데 이런 게 앞에 붙어 있으면 1000분의 1이다. 마이크로가 붙어 있으면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요거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좀 편해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작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커지는 것. 그래서 미터 앞에 킬로가 붙는다. K라는 게 붙죠. 그죠? 그럼 이거는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10의 3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m를 뭐라고 합니까? 1km를 1000m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킬로가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0의 3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가라는 게 있죠. 메가. 메가라고 하는 것은 10의 6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가라는 게 있습니다. 기가는 10의 9승. 여기까지만 우리가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킬로파스칼, 뭐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이런 기가바이트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앞에 접두사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K가 붙어 있으면 1000이구나. 메가가 붙어 있으면 10의 6승이구나. 기가가 붙어 있으면 10의 9승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SI 단위 말고 인치나 피트를 쓰는 경우, 미국계 단위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인치 같은 경우에는 요 손 한마디, 손가락의 한마디를 얘기하는 게 인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2.54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피트는 발바닥의 크기입니다. 근데 발바닥의 크기가 우리가 30cm나 되지 않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미국계 같은 경우에는 뭐 발 크기가 한 30c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0.3m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피트와 인치 길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마일이라고 하죠. 그죠? 1마일. 1마일이라고 하는 것은 1.6km다. 그래서 여기 인치, 그 다음에 피트, 뭐 마일 이런 것들은 미국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I 단위에서는 미터를 쓰고 있다. 그래서 미터에서 변형된 것들이 밀리미터, 그 다음에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각도입니다. 각도. 각도라고 하는 것은 회전, 우리가 회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크랭크 축도 회전하고 몇 도 돌아갔냐, 뭐 한 바퀴 돌아갔냐, 두 바퀴 돌아갔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가 돌아가면 우리가 몇 도라고 합니까? 360도라고 얘기합니다. 360도. 그러면 1도라고 하는 것은 뭐 60분이다. 그 다음에 1분은 60초다. 네, 도분초라고도 얘기하긴 하는데 우리가 사실 도분초까지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그래서 회전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우리가 문제 같은 거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디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I 단위에서는 각도를 사실 도라고 쓰지 않고 라디안이라는 값을 씁니다. 라디안. 그럼 이 라디안은 무엇이냐?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수가 되는 거예요. 상수. 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그냥 18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80도다.
그래서 뒤에 굳이 이걸 붙이지 않아도 파이라고 써주면 180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360도는 그러면은 몇 파이가 되는 건가요? 2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파이 라디안이다. 그래서 360도는 2파이와 같다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한 바퀴 돌았다.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 때 2파이만큼 돌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길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길이는 결국 선이잖아요. 선을 가지고 우리가 면적, 그 다음에 부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일단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무게. SI 단위에서는 무게를 킬로그램이라고 쓰죠. 킬로그램. 그죠? 킬로그램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럼 앞에 또 뭐가 붙었어요? K가 붙었죠. 킬로. 그럼 킬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1000이라고 했으니까 1000g이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톤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쓰죠. 1000kg 이렇게 하면 좀 단위가 커지기 때문에 톤이라는 것으로 하나를 더 넣어서 사용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1톤은 1000kg이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밀리가 붙었으니까 마찬가지로 1000분의 1이니까 1000mg이 1g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킬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건 질량의 표시예요. 질량의 표시. 무게라기보다는. 그래서 원래 올바른 표현은 킬로그램 폴스가 맞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구에 있죠. 그죠? 그래서 1kg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1kg에 곱하기 9.8 m/s 제곱을 곱해준 무게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를 원래 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을 준다. 예를 들어서 힘을 무게가 아니고 힘이다 라고 표현할 때는 사실 킬로그램보다는 킬로그램 폴스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계 단위로는 많이 쓰는 게 이제 파운드가 있죠. 파운드, 그죠? 파운드는 450g 정도, 그죠? 0.45kg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kg 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다? 요게 실제로는 요 1kg 폴스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9.8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과학 시간 같은 데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힘, F는 뭐 MA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질량이고 여기 가속도잖아요, 중력 가속도, 그죠?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뉴턴이라고 하는 건 1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1kg 곱하기 1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있을 때 1뉴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1kg짜리 질량이 있는 무게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지구에서는 9.8N, 그러니까 9.8 kg 중이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뉴턴과 킬로그램 중의 관계를. 자, 그 다음에 무게를 계산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무게 계산. 그래서 실제로 뭐 무게와 질량은 우리가 지금 하기에는, 자동차 정비에서 하기에는 무게나 질량이나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최적 곱하기, 그러니까 비중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비중. 자, 그럼 비중은 무엇이냐 하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라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밀도. 원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밀도예요. 물의 밀도 분의 내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상대, 물질, 표준 물질의 밀도라고 보시면 돼요. 물질의 밀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비중이 되는 것이니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밀도라는 것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이 1이면은 물의 밀도와 같아지는 것이고 비중이 1보다 작을 시에는 물보다 가벼운 게 되는 것이고 비중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물보다 무겁다는 게 되는 겁니다. 물보다 무겁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어떤 최적이라고 하는 걸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해액. 아직 안 배웠지만 전해액이라고 하는 것이 비중이 1.260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비중이. 근데 물의 밀도는 보통 1이거든. 1.00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상관없이 얘의 밀도가 1.26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밀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부피, 단위 부피당 질량이거든요. 단위 부피당 질량. 그러면은 질량이라고 하는 것 1.260에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킬로그램 퍼 리터예요. 그러니까 1리터에 1.260kg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보다 크죠, 지금? 1보다 크기 때문에 어떻다? 물보다 무거운 상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1리터에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까 2리터면요. 2배인 2.520이 되겠죠. 그죠? 10리터가 들어가 있으면 12.60kg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적, 부피라고 하는 것과 비중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무게 또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란 얘기예요. 그죠? 이것도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아까 길이에 대해서 우리 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웠죠, 그죠?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사각형의 면적은 뭐였습니까? 하로 곱하기 세로다. 이거 곱하기 A 곱하기 P다. 그러면 여기 곱해지는 거죠, 그죠? B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선이 A만큼 겹겹이 쌓여 있는 거다. 적분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각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삼각형이고, 이렇게 해도 삼각형이죠? 결국 뭐랑 똑같은 거예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절반을 한 것과 똑같은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형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해주는 거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에서 사실 사각형, 삼각형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는다. 피스톤이나 이런 거 형태를 만들어 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 꼭지점 부근에서 어떻게 됩니까? 파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은 솔직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원이 제일 중요해요. 원. 타원도 많이 안 쓰고요. 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습니까? 원의 뭘 알아야 돼요? 반지름 또는 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줘야겠죠. 원의 지름. 그죠? 그래서 반지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자동차 정비를 할 때는 실제로 측정을 해서 걔가 넓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지름을 쓰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반지름이라고 하는 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D, 지름을 두 개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 보시는 거예요. 그럼 파이 곱하기 2D의 지름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4분의 파이의 지름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죠? 4분의 파이의 지름의 제곱이다. 자, 그런데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를 단편적으로 그냥 0.785라고 계산을 해놓고 외워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지름을 제곱해줘야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지름을 제곱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름을 내가 10cm로 준다. 이렇게 하면은 계산을 하기가 이쪽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름이 2cm예요. 2cm의 제곱은 4잖아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없어져 버려요.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쉬운 쪽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간혹가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공원. 말 그대로 구멍이 파져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의 면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전체 외경의 지름, 큰 지름과 이 작은 쪽의 지름 D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줄 거냐는 거죠. 그러면 전체 큰 원에서 작은 원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큰 원 4분의 파이의 D 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파이의 소문자 D 제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모는 똑같기 때문에 통분이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시면 자, 4로 해놓고서 파이 d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소문자 d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파이를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파이를 하나로 묶어주고 d제곱 마이너스 소문자 d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공식이 요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구하세요. 왜냐하면 배기량 이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피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 또 뭐예요? 원통이죠, 원통.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원통이에요, 원통. 자, 이렇게 실린더라고 하는 원통이 있을 때 피스톤이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의 면적을 알고 거기다가 이 높이 h라고 하는 높이를 곱해주면 되는데 이 h는 보통 어떻게 되냐? 행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직 안 배웠지만 엔진 본체에서 배울 때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행정이라고 얘기해요. 행정. 그러니까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사점 BDC라고 하는 하사점에서 TDC라고 하는 상사점까지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만큼 제가 지금 빗근친 구간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합기가 차 있고 압축되고 차 있고 압축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원통의 부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배기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배기량을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량을 표현한다. 자, 그래서 단위로 보면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cc예요, cc. 그러니까 큐빅 센티미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큐빅 센티미터가 결국 센티미터의 세제곱이에요. 센티미터의 세제곱. 그러니까 넓이에다가 길이만큼을 더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리터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우리가. 1리터는 1000cc다. 그죠? 1000cc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1ml는요? 그러면 1cc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리터가 1000cc니까 1ml는 1cc구나. 그럼 이게 결국 또 1cm 세제곱이거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제일 많이 쓰는 건 이렇게입니다. 센티미터 세제곱을 구해주면 우리가 cc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시간 그리고 열량에 대해서 나옵니다. 온도는 이제 말 그대로 몇 도냐, 춥냐, 덥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SI 단위에서는 이제 절대 온도 켈빈이라는 걸 씁니다. 켈빈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자,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건 뭐예요? 섭씨죠, 섭씨. 자, 예를 들어서 20도씨입니다. 20도씨. 20도씨라고 하는 것을 절대 온도로 변환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273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20도씨라고 하는 것은 켈빈, 절대 온도 값으로 해준다고 하면 293 켈빈이 된다는 얘기죠. 293 켈빈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씨라는 것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화씨를 쓰고 있죠. 그죠? 그러면 섭씨 온도, 도씨를 화씨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공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20도씨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다가 20도씨를 넣으시면 돼요. 자, 화씨라고 하는 것이 5분의 9, 20도씨 플러스 32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5, 4, 20이니까 4, 9, 36에 플러스 32가 된다고 하면 68 화씨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식 하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그러면 화씨를 섭씨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내가 이 공식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넘겨주시면 되겠죠? 도씨만 남기고. 자, 그럼 화씨 마이너스 32에는 5분의 9 도씨니까 요거만 남기고 싶으면 전체에다가 9분의 5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9분의 5를 한다.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 도씨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썼던 것과 똑같은 공식이죠. 그죠? 9분의 5에 전체 괄호 치셔야 됩니다. 화씨 마이너스 32도를 해주게 되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온도 켈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73도씨이기 때문에 그럼 0도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 273 켈빈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세컨드죠. 세컨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왜 필요하냐면 자, 내가 100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초 동안 하는 사람도 있고 10초 동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1초 동안 결국 두 사람이 한 일은 똑같죠. 그런데 1초 동안 100만큼의 일을 한 사람은 일률이 좋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마력의 기본이에요. 마력의 기본. 그래서 이 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얼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초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초. 그죠? 자, 그러면은 1초, 뭐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분입니까? 60분이죠. 미니트. 그럼 1분은 60초니까 3600초가 되겠죠. 1시간은.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시간은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열량입니다. 열량. 자, 열량은 우리가 칼로리라는 걸 써요. 칼로리. 그죠? 칼로리 많이 보셨죠? 뭐 제로 칼로리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 칼로리인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킬로칼로리예요. 킬로칼로리. 그죠? 그럼 킬로가 붙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뭐라고요? 1000이라고요. 1000. 킬로는 1000이다. 그러면 1000칼로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칼로리의 정의적으로 보시면 1기압, 그죠? 1기압이 1atm이라고 얘기하죠. 1기압 한 1.01바 정도 됩니다. 1.01바 또는 1.01 kg 펄스 센티미터 제곱. 요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1기압에서 물을 1g, 물 1g을 1도씨를 올릴 때 필요한 열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압,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온도를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압력이 높으면 온도를 올리기가 어렵다. 압력이 낮으면 온도를 올리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킬로칼로리가 붙었으니까 칼로리로 변환하면 1000칼로리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지금 일단 얘기를 한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용. 그러면 지금 길이, 시간, 뭐 넓이, 부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엔진을 회전시켜서 그 회전력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엔진에서 얻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그 다음에 어떤 차량은 일률이 좋다. 마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차량은 토크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본을 아시려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작용 방향으로 이동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무게는 일단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얘의 무게는. 자, 내가 어떠한 힘으로 밀었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어떠한 힘으로. 자, F라는 힘으로 밀었습니다. 자, 제가요 10kg 폴스의 힘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마찰력 이런 거는 제외하겠습니다. 자, 움직여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요만큼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봤더니 작용점을 봤더니 1m만큼 이동을 한 겁니다. 1m만큼 이동했다. 그죠? 그러면 10kg 폴스의 힘으로 1m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결국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kg 폴스 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내가 한 일이에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자, 1kg 폴스의 힘으로 10m만큼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kg 폴스의 힘으로 10m만큼 이동해도 10kg 폴스 미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kg 폴스의 힘으로 1m만큼 이동한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 일의 양은 같다란 얘기죠. 그죠? 내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만큼 이동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힘의 작용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았으니까 적용이 된 거지만 제가 만약에 어떠한 물체를 들고 있으면은 힘의 작용 방향이 위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걸어간다라고 하면 제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물체에다 일을 하고 싶으면 자, 이 상태에서 위로 힘을 가해서 움직인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힘을 작용한다. F라는 힘을 작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힘을 나눠주셔야 돼요. 불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나눠질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일을 하는 힘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이 각도에 따라 변하겠죠. 그죠? 각도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힘은 실제로 일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하는, 그죠?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일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양. 그죠? 그래서 단위로 보면 1kg 폴스 미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래요? 9.8 줄이래요. 9.8 줄. 자, 이 줄이라는 게 갑자기 하나 나왔죠. 그죠? 그럼 줄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뉴턴. 자, 우리가 아까 1뉴턴이 뭐라고 했죠? 1kg 폴스의 힘으로 뭐 하는 거야? 1kg의 중량을 1m/s 제곱의 가속도로 뭐 한 겁니까? 1kg 폴스의 힘으로 1kg의 질량을 1m/s 제곱의 가속도로 줄 수 있는 힘이죠. 가속도를 낼 수 있는 힘이잖아요. 힘. 그죠? 그래서 결국 1kg 폴스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9.8 뉴턴이라고 했죠? 1kg의 폴스가 9.8 m/s 제곱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줄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결국 뉴턴이 힘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를 해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줄이라고요. 그러면 줄은 일의 양인 것이고 뉴턴은 힘의 크기인 겁니다. 뉴턴은 힘의 크기. 줄은 일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줄 퍼 세컨드가 된다고 하면 초당 한 일의 양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마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일의 양은 킬로칼로리 표현하면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죠? 킬로칼로리 표현해 봤더니 426.9킬로칼로리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열량. 그죠? 일량. 그죠? 결국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요만큼의 일을 한다고 하면 426.9킬로칼로리만큼의 열량을 소모한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크가 나옵니다. 토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토크는 말 그대로 회전하려는 힘이에요. 회전하려는 힘.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는 중심점과의 거리 곱하기 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떠한 볼트가 있다고 봅시다. 볼트. 그런데 이 스패너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 볼트를 조여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같은 힘으로 만약에 조인다고 봅시다. 그러면 길이를 이렇게 짧게 잡은 상태에서 조이는 것과 길게 잡은 상태에서 조이는 것, 어느 게 더 강하게 조여질까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강하게 조여질까? 자, 이것은 지렛대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죠? 지렛대의 원리. 작용점이 여기일 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어때요? 여기에 작용하는 회전력이라고 하는 토크는 강해지게 돼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소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시소에서 여기 앉았어요. 가까이 앉았어요. A는. B는요. 멀리 앉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멀리 앉았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시소가 수평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더 무거운 건가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자, A가 더 무겁습니다 라고 당연히 대답하시겠죠. 왜? 자, 작용점과의 거리가 어때요? 여기는 B는 멀고 A는 가볍잖아요. 근데 여기가 중심에 수평을 맞췄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작용되는 토크가 어떻단 얘기입니까? 동일하단 얘기예요. 왜 동일하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내가
나무 막대기를 길게 잡고 있으면 훨씬 편하게 힘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스패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를 잡고 당겨주면 훨씬 강한 토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힘이 얼마냐? 힘이 예를 들어서 10kg 폴스로 내가 힘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는 2m고요. 여기는 1m인 거예요. 작용점이. 그러면은 A에서는 10kg 폴스 미터만큼의 토크가 들어가는 것이고 B에서는 20, 그러니까 2배만큼의 토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2배만큼의 토크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회전력, 토크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과 회전력, 일 이런 것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힘을 적용할 때 토크가 중요해질 때 힘을 F라고 하는 힘을 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전하려는 힘은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불력에 의해서 힘을 나눠보면 그 다음에 안으로 넣는 힘은 이 스패너의 압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 F라고 하는 것과 그냥 R을 곱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각함수가 나옵니다. 삼각함수. 좀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F라고 하는 것과 자, F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세타라고 했죠? 각도예요, 각도. 그럼 여기도 똑같은 각도죠? 그죠? 똑같은 각도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힘을 이쪽 힘과 위쪽 힘으로 밑으로 향하는 힘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A입니까? B입니까? B를 알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회전력은 여기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의 힘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세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힘은 뭐예요? F라고 하는 이 힘이잖아요. 여기 빗변의 길이. 그럼 빗변의 길이와 높이죠. 지금 삼각형에서. 높이의 비율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삼각함수죠. 자, 그러면 이 세타, 이 예각을 중심으로 했을 때 코사인이라고 하는 세타는 뭡니까? 여기죠? F분의 A. 그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여기죠? F분의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이렇게죠? 그죠? 탄젠트는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자, 이거와 각도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주어질 거니까. 각도를 주어지고 이걸 구하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도 요거 정도에 A 값은 어차피 모른다고요, 지금. 못 써요. 그러니까 탄젠트 못 쓰고 코사인도 못 쓰는 겁니다. 그죠? B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럼 B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됩니까, 이제? 자,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F분의 B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B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F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F 곱하기 사인 세타. 그죠? 그래서 이 B라고 하는 값에 곱하기 뭘 해줘야? 거리. 그죠? 작용점과의 거리를 해줘야 사선으로 힘을 줬을 때 회전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세타라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것은 결국 삼각형에서 힘의 비율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쓸 거냐, 사인을 쓸 거냐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이제 나와 있는 도면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사인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압력입니다. 프레셔라고도 하고 단위를 한번 볼게요. 자, 킬로그램 폴스 퍼 센티미터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제가 여기 전자칠판을 손바닥으로 누를 때 10kg 폴스의 힘으로 누른다고 봅시다. 손바닥으로 누를 때와 그 다음에 이 펜으로 누를 때
어느 게 압력이 강할까라고 물어보면 펜이 압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단위 면적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자, 손바닥은 예를 들어서 10cm의 제곱이라고 봅시다. 근데 여기 P는 1cm의 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커요? 여기는 1이 나올 것이고 여기는 10이 나올 거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작을수록 어떻다고요? 압력은 세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은 세진다. 그래서 개요로 봤을 때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계산식으로 봤을 때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1kg/s 제곱센티미터 SI 단위로 이것을 보통 1바라고 얘기하고요. 1바라고 하는 것은 14.2 파운드 퍼 인치 제곱. 파운드 퍼 인치 제곱은 풋사이라고 얘기합니다. 풋사이. 14.2 풋사이다. 가끔 문제 나오니까 이거 좀 알고 계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또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기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대기. 그죠? 대기도 마찬가지로 압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풍선을 분다는 얘기는 대기압보다 거기 압력이 강하니까 풍선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공 압력이 생긴다라고 하면 진공관 같은 걸 만들어줄 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외부에 압력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대기압,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1atm이라고 봤을 때 보통 1.01바 정도 된다고 얘기 드렸죠. 그죠? 1.01바 정도가 된다. 그죠? 표준 대기압. 그죠? 그래서 이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흡기라는 걸 하죠. 흡기. 무슨 말이냐면 호흡이라는 걸 하잖아요. 호흡. 빨아들이고 내쉬고 빨아들이고 내쉬고 사람도 호흡을 하지만 자동차도 흡기와 배기를 하게 되는데 흡기, 그러니까 사람이 흡입을 하려고 하면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하면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폐가 팽창하는 거죠. 그러면은 폐 내부에 있는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대기압보다. 그러면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를 흐르려고 하니까 폐에 있는 폐가 팽창해서 압력이 낮아졌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압이라고 합니다. 진공압 이렇게 얘기해요. 부압. 부압이 발생하게 되면 밖에 있는 대기의 압력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온다. 폐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동차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에서는 피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주사기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기. 피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피스톤을 아래로 딱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아래로 잡아 당겼을 때 내부의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사기를 가지고 장난쳐 보셨잖아요. 그죠? 물에 대고 쭉 빨아들이면 물이 쭉 올라오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공기 중에 대고 쭉 빨아당기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흡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속도와 가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위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냐 이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km per hour 시속 쓰고요. 그 다음에 meter per second 초속 이렇게 씁니다. 초속. 보통 두 개를 많이 쓰는데 단위 변환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km per hour를 meter per second로 바꿔주려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결국 3.6분의 1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워놓고 하셔도 되고 1km가 1000m였고 1시간이 3600 초였다라는 거를 그냥 대입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속도의 변화량이죠. 변화량.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10km, 10m per second로 이동하고 있다가 나중에 봤더니 30m per second예요. 빨라진 거죠, 이거는. 가속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빨라진 겁니까? 모르죠. 몇 초 동안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니까. 자, 이거를 1초 동안 변했습니다. 얼마가 변한 거예요? 20m per second만큼이 변했는데 1초 동안 변했으면 1초당 20m per second만큼 변한 거예요. 이게 가속도예요. 자, 10초 동안 변했어요. 10초 동안 변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초에 2m per second 제곱만큼 변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변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변한 시간과 속도의 변화량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배기량과 압축비 나옵니다. 배기량.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통의 부피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통의 부피. 대신 아까 얘기했던 높이가 아니고 여기서는 행정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실린더의 배기량은 여기에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4분의 파이 지름, 피스톤의 지름의 제곱 곱하기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4분의 파이는 고정이라고 했으니까 0.785 곱하기 지름의 제곱 곱하기 행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실린더의 배기량이니까 얘가 만약에 4개가 있으면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n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단위는 보통 센티미터로 하는 게 우리가 변환해서 쓰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cc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센티미터로 단위 변환을 해서 단위를 항상 맞춰주셔야 됩니다. 단위가 틀려버리게 되면 아예 이상한 수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배기량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는 분당 배기량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분당 배기량.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분당 배기량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배기량을 구했죠? 0.785에 곱하기 지름의 제곱의 행정. 그 다음에 단기통이라고 보자고요. 했어요. 이거는 1회 배기량이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어떻게 난다는 얘기예요? 분당 RPM이 1000rpm이라고 봅시다. 1000rpm이에요. RPM이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나왔는데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분당 회전수예요. 그래서 RPM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죠. 회전 퍼 분이다. 미닛이다. 그러면은 결국 60초란 얘기죠? 회전 퍼 60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rpm 말고 계산하기 쉽게 1200rpm으로 봅시다. 1200rpm이야. 자, 그래서 이 rpm을 회전 퍼 분으로 초당으로 바꿨으니까 1200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언제? 60초에. 그러면 1초당은 얼마만큼 회전하는 겁니까? 1초당 20회전하는 거죠. 회전 퍼 세컨드 이렇게. 그죠? 여기까지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1의 배기량이 계산한 결과를 봅시다. 계산한 결과는 200cc라고 볼게요. 1회당 200cc를 배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크랭크 축이 20회전한대요, 초당.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을까요? 회전과 배기량을. 자, 이때는 뭘 알아야 되냐면 행정과 이행정 사이클인지 사행정 사이클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엔진에서는 이행정 사이클과 사행정 사이클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행정 사이클은 크랭크 축이 한 바퀴 돌 때 폭발 행정이 한 번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행정 사이클은 크랭크 축이 두 바퀴 회전해야지 어떻게 된다? 폭발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더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면 한 바퀴죠? 그때 흡입하고 압축하는 거예요. 이때는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 그 다음에 폭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배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행정의 1회 폭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행정은 2회전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초당 배기를 몇 번 하는 거예요? 10번 하는 거죠. 10번 배기한다는 얘기예요. 10번 배기. 그죠? 10번, 10회를 배기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1회 배기할 때 200cc니까 자, 여기에 200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00cc 자, 200cc를 초당 10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당 2000cc를 배기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당 배기량으로 봤을 때 이 분당 배기량을 그냥 곱해주는 것이 아니고 초당 배기량으로 나올 수 있고 분당 배기량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60을 나눠줄 필요는 이제 없겠죠. 대신
이 회전수를 곱해줄 때 이행정기관은 그냥 회전수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4행정기관은 나누기 2를 해야겠구나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겠구나. 자, 그 다음에 압축비라는 게 나옵니다. 압축비. 자, 압축비라고 하는 것의 개요는 실린더의 총체적과 연소실 체적과의 비율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입실론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압축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당장 이해는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주사기라고 이렇게 볼게요. 주사기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밖에 주사기를 못 밀어낸다고 보세요. 못 밀어낸다.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원래는 10cc라고 10ml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110ml인 거예요. 110ml. 자, 그러면은 이 부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부피. 주사기의 부피. 최대한 뽑았을 때,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110ml고요. 최대한 압축을 해도 10ml까지밖에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전체량은 얼마죠? 전체량은 110ml죠. 자, 여기는 100ml가 되겠죠? 그죠? 100ml. 전체량은 110ml인데, 자, 내가 최대한 밀어 넣었을 때 어디까지 되는 거라고요? 10ml까지 가는 거라고요. 10ml까지. 자, 이거를 cc로 바꿔봅시다. cc. 그러면은 이 전체 110cc에서 10cc만큼까지 압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비율이 얼마입니까? 10대 110이 되겠죠. 이게 11이 된다는 얘기예요. 11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명칭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잘 봅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실린더 최적이라고 해요. 실린더 최적. 자동차에서.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최적에서 이 연소실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 남은 간극 최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10cc는 간극 최적 또는 연소실 최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스톤이 아무리 집어넣어도 여기 이상까지 압축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소실 최적이에요. 간극 최적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걸 뺀 값은 뭐라고 하냐면 행정 최적이라고 해요. 행정 최적이 100이량입니다. 100이량. 100이량이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결국 압축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10cc분의 110cc라고 했으니까 연소실 최적 분의 실린더 최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연소실 최적 분의 실린더 최적. 자, 그런데 실린더 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로 나눌 수 있다고요? 연소실 최적 플러스 행정 최적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결국 이 연소실 최적과 행정 최적을 더한 값이 실린더 최적이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행정 최적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연소실 최적은 구할 수가 없어요. 주어지거나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연소실 최적을 중심으로 행정 최적과 연소실 최적이 나눠져 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 하나의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분수. 그 다음에 연소실 최적과 연소실 최적 또 하나의 분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소실 최적은 연소실 최적 나눠주면 결국 그게 1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의 더하기 1이다. 자, 아까 그림을 그렸던 걸 토대로 연소실 최적분의 행정 최적은 100이었고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이것도 1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더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